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마용성이 위험하다. 공시가격 세금 부담, 갭 투기꾼 사망 선고란 좀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그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이 실거래가에 가깝게 조정되도록 확정이 되었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을 기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올해 실거래가의 80%까지 올리고 2021년까지 100%로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올려서 세금을 더 받는 거에 대한 갭 투기꾼들, 갭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주택 보유자 유형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이런 집주인분들이 계시죠. 이런 집주인분들이 계시고, 집 전체를 현금으로 구입하시던가 아니면 현금에다가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시는 집주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은 현금이나 현금 플러스 대출 금액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에도 집 전체에 대한 금액을 전세 금액 세입자를 즉 끼고 구입하는 갭 투자자 혹은 갭 투기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집값을 사는 존재들인데요. 자, 그러면 왜 갭 투기꾼들이 사망 선고인가? 일단 갭 투기꾼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만 남의 돈을 깔고 나머지는 돈은 본인이 부담하는 일반형.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이 집값이면 전세 6억을 깔고 4억은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하는 케이스고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투기 성향이 강한 얌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 집값 중에 전세금 6억을 빼고 나머지 4억 있죠. 이 4억까지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현금 한 푼 없이 주택을 구입을 하시려는 유형이고요. 그러시면 이런 분들은 본인은 월세에 사시거나 또는 반전세를 사시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갭 투자, 갭 투기를 하시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규제를 강화하면서 최고 양도소득세율을 62%까지 올려놨죠. 62%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상대적으로 싼 집에 살고 계신 부자분들이 지방은 안 오르고 서울은 오르겠지라고 해서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그렇게 전세금을 끼고 갭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나 투자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실수요자, 실제 실주거 목적으로 집을 사시려는 분들한테 민폐고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강남 상구나 마영성에 자꾸 갭 투자하시면 그 집값이 갭 투자를 먹어요. 그래서 갭 투자는 집값 전체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금액, 전세 끼고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달려들게 되고, 이런 갭 투기꾼들끼리 매수 매도 주고 받으면서 계속 호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는 지표를 보시면 17년 상반기 이후부터성은 거래 비율이 계속 갭 투기꾼들이 주고받으면서 올라간 그런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집값은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서울에 실거주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싸진 집값을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갭 투기꾼들한테는 차익의 문제지만 서울 실거주 하시는 서민분들한테는 내 가족이 서울에 내가 직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느냐,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교육 환경도 후진 그런 빌라에서 사느냐, 이런 생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정부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갭 투기꾼들을 다시 실거주 하시던데로 보내려고 실수요로만 집값이 형성되게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시끄럽고 말도 많던 공시가격 인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거래가 절반 수준의 공시가격을 80% 수준, 80%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제사세나 종부세 같은 이러한 보유세를 6월 이후에 증가를 시키고, 현금 하나도 없이 갭 투기하는 이 갭 투기꾼들을 이제 아파트를 매도하게 유도를 하고,
급매를 속출해서 가격이 하락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매수의 기회가 오도록 싼 가격에 하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용산 한가람 아파트로 실제 금액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용산 한가람 아파트는 동부 이촌동 이촌역 앞에 있는 2036세대 잘 나가는 아파트인데요. 9층에 위치한 25평 기준으로 갭 투기꾼이 세금을 얼마를 거둘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25평 기준으로 18년 8월에 12억 9천을 찍었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현재 5억 3천 수준이니까 일반적인 갭은 7억 6천이 되겠고, 만약에 5억짜리 전세자금 대출을 타 지역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최대 줄일 수 있는 갭은 2억 6천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해보면, 보유세 계산 해보면요, 18년에 공시지가가 5억 7천이거든요. 근데 19년에 예상 공시가는 실거래가 80% 적용하게 되면 10억까지 오를 것 같아요. 실거래가 12억 9천, 거의 13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준으로 18년과 19년에 1주택을 갭 투기로 사신 분들하고, 갭 투자로 사신 분들하고, 3주택자 정도면 갭 투기로 불마죠. 3주택자를 갭 투기로 사신 분들하고 세금을 좀 비교를 해보면, 18년에 1주택 갭 투자하신 분들은 재산세 136만원, 종부세는 안 내서 총 136만원을 냈었고, 19년에 이렇게 공시가격이 강화되면 종부세를 새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248만원을 오르고, 종부세 68만원 포함해서 316만원까지 올라서 더하기 180만원 추가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뭐 180만원 1년에 뭐 요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죠. 집값 많이 오를 거니까 생각을 하시는데, 3주택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3주택자가 갭 투기 하셨으면 2억 6천 원 곱하기 3 해서 한 8억 정도 갭 투기를 하셨는데, 그 18년에 이제 재산세 종부세를 410만원, 943만원에서 1353만원 내던 거를 이제 19년에 들어서면은 743만원, 2900만원에서 3643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2290만원이 플러스가 되고, 이 3643만원에서 간주 임대료가 있어요. 본인이 안 살고 전세 주는 데는 월세가 아니더라도 임대료를 받는 걸로 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금,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부분, 월세 받으신다면 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했을 때 최소 2분 3주택으로 한가람 세 채 사셨다면 5천 이상 부담을 하셔야 되고, 이 집 사고 팔고 뭐 복비에다가 뭐 여러 가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하나의 주택당 최소 1년에 7천, 8천씩 오르지 않으면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현금 없어서 갭 투자했는데 1년에 5, 6천씩 감당을 하려면 지금 대출도 추가로 안 되고요. 다주택자들.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량을 급매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그 동남권의 헬리오발 전셋값 하락도 겹쳐지게 되죠. 그러면은 전셋값 다 하락하게 되면 여기서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어 1년에 부담하셔야 되는 그 현금 자체가. 그래서 현금이 없는 갭 투기꾼들이 계속 이제 급매를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갭 투기 하시려는 분들도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갭 투기꾼들 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도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는 도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좀 약간 두 가지로 나눠서 비율로, 100%에 대한 거를 두 가지 비율로 나눈 건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본인이 실제 전입지, 즉 사는 곳에 있는 주택을 산 사람이고,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집 주인으로 추정되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서울 내에서 본인이 사는 곳의 자치구 외, 아니면 서울 외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의 주택을 거래한 요거의 비율, 요거의 추세선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황색이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추월하는 게 2016년 11월 이후로 추월해서 17, 18년까지 계속 오르고 점점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점점 그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 이제 갭 투기꾼들 위주의 시장으로 거래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비율이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이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 주는 가운데 실수요자는 대출이 안 되니까 못 산다. 결국 못 사고 이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물건을 그나마 거래를 좀 유지를 시켜왔는데 이분들 4월 이후에 그 세금 폭탄 맞게 되면 이분들 현금 없으면 급매로 내놓기 때문에 요 서울 아파트값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고 떨어지면서 거래가 실수요자가 받아주면서 얘 밑으로 내려가고 실수요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안 떨어지는 시세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 이력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16년 11월 달에 이게 갭투기꾼들 그 거래 건수가 많아졌죠. 갑자기 튀었는데 이게 113 부동산 대책을 해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전매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 전에 나 분양권 차익 먹겠다. 분양권 청약이든 뭐든 받아서 내가 그거를 분양권을 전매를 해서 차익을 먹겠다는 분들이 금지되기 전에 막 사서 이때 한번 튀었었고요. 그리고 파리 대책 때 대출 제한이나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지 전매 금지 이런 거 해가지고 파리 대책 때 했는데 잠깐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줘서 에이 정부 안 믿어. 어차피 집값 오를 거야 라고 갭 투기꾼들은 샀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대출이 억눌린 실수요자분들은 거래를 더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계속 낮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점점 이 갭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부담하면 할수록 요게 거래가 떨어지면서 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서두에 마용성이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방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그 마포구 보시면 그래프가 비슷하죠. 비슷한 경향이고 9.13 대책 이후에도 갭 투기꾼 거래 건수가 약간 주춤한 듯 하다가 다시 올랐죠. 지금 다시 올랐고 그 다음 용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더 심해요. 더 이 차이가 심하고 이게 지금 90%거든요. 용산구는 최소한 18년 12월에 실거래 찍은 것들 보면 실수요자 없어요. 10%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용산구 외에 지방이든 어디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분들한테만. 이게 현실하고 좀 와닿는 게 제 아는 지인이 동부이촌 운동에 사시거든요. 근데 거기가 통합 리모델링 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한창 이제 오를 거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좌초가 된 게 뭐냐면 찬성률 때문이에요. 그 조합원들 찬성률이 떨어져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의 근본 원인이 다 이런 갭 투기 수요들이 이렇게 90% 범위로 많으니까 재건축 부담금 보유할 돈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1대1 재건축을 해도 부담할 돈이 있겠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도 이게 좀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차이 크고요. 현재 이 차이 크고 아직 갭 투기꾼들 아파트 거래 수요가 많습니다. 대신에 강남구랑 송파구는 그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갭 투기 수요가 조금 꺾이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강남구 송파구가 시세가 좀 많이 꺾였죠. 뭐 2, 3억씩 음마도 3억씩 떨어지고 4억씩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면서 파란색 선, 실수요 선이 올랐어요. 이게 좀 그 가격에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 갭 투기꾼들이 돈이 없어서 판 거를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이제 받아줘서 그 시세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좀 이루어진 거래량은 적지만 그러한 게 되고 만약에 이게 계속 이 현상이 계속돼서 앞으로 1, 2억 정도 더 떨어지고 이 실수요자분들이 주도하는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매수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더 몇 개월 더 시간을 지켜보시고 4월에 공시가 올라가면서 폭탄 나오면서 요 주황색 선 갭투기꾼들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초구는 아직은 좀 더 꺾여야 될 게 마영성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갭투기꾼들 거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서초구는 좀 더 시세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감이 좀 오시나요?
저는 이제 서울 아파트 막차라고도 방송을 했고, 실제로 20년 동안은 전체 공급량 측면에서 공급량보다 수요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폭등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항상 오르지만은 않죠. 그래서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갭 투기꾼이 많아서, 최소한 마용성, 강남 상구 지역은 갭 투기꾼이 많아서 하락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고,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됐을 때 그때가 가격이 진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15년에서 16년 초까지가 실수요자가 좀 약간 주도를 하던 시장이었어요. 거래 건수가 많아서.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가 온다라면 약간 매수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똘똘한 한채 열풍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오르거나 언제나 내려가는 그런 부동산 시장은 없고요. 그래서 이 똘똘한 한채 열풍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던 게, 지방의 돈이 전부 서울로 몰렸는데 갭투기 형태로 몰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아까 분석표에서 드러났고요. 그래서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강남 상구 외에 마용성, 노도강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서울 아파트 폭등까지,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서울 아파트 폭등까지 이룬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 매수는 약간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좀 더 웅크리고 기다리실 때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갭 투기꾼들 재산세, 종부세 좀 폭탄을 좀 맞고, 그분들이 급매로 나서든 아니면 대출 어디서 끌어오든 그러한 반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세가 하락하는 과정을 좀 여유 있게 즐기시고요. 실제로 6월 이후에 빠르게 갭 투기꾼들이 사라진다면 올해 말이라도 매수는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갭 투자자 하시는, 갭 투기꾼 정도로 심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 30채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요새 가뜩이나 취업도 힘들고 서울은 물가도 겁나게 올라가지고 진짜 지금 아파트에서 자가로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인의 본거지가 지방이시면 그 잘 버시는 현금 가지고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시고, 뭐 지방에 부동산 좋은 데도 사시고 땅도 사시고 하면서 그 서울의 더 큰 차익을 노리고 사시는 그 욕심은 좀 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자가 점유율이 42%고 지방은 59%,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자가 점유율이 한참 낮잖아요. 비싼 만큼 서울에 사시면서, 이제 서울에 사시면서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이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적다란 얘기인데, 이게 이제 다 갭 투기꾼들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이 주고받으면서 시세를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가 점유율이 서울이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만큼 서울 시민들도 좀 쉽게 아파트 좋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되도록 제가 좀 갭 투자자분들한테 투기 좀 자제를 권고해 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쪽쪽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